혹시 미술관 갔다가 아니, 이게 진짜 예술이라고?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 본 적 없으세요? 특히 현대미술 작품 앞에서요. 그거 진짜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질문, 그 찝찝한 물음표에 대한 아주 시원한 해답의 열쇠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똑같이 생긴 상자 두 개가 있죠? 왼쪽은 그냥 슈퍼마켓 창고에 굴러다니는 브릴로 세제 상자고요. 오른쪽은 무려 앤디 워홀이 1964년에 만든 예술작품, 브릴로 상자입니다. 하나는 그냥 포장재잖아요. 근데 다른 하나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예술품이 돼서 미술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가장 큰 질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니, 대체 뭐가 다르길래 눈으로 보기엔 완전히 똑같은 이 두 상자의 운명이 이렇게나 그쪽으로 갈린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미스테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아서 단토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예술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단토가 딱 이렇게 말해요. 어떤 걸 예술로 보려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술 이론의 분위기나 미술사에 대한 지식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바로 보이지 않는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토는 이 보이지 않는 맥락을 아주 근사한 단어로 부릅니다. 바로 예술계, 아트월드죠. 이게 그냥 갤러리나 미술관 같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을 예술답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론, 역사, 비평가들의 이야기, 이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적 네트워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앤디 워홀의 상자는 바로 이 예술계라는 무대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예술이 될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예술계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든지 다 예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단토는 그 물건 자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예술은 반드시 무언가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 그냥 예쁜 돌멩이가 아니라 어떤 주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그 의미를 바로 그 형태로 온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체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모습이 꼭 필요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워홀의 브릴로 상자로 돌아가 볼까요? 이 상자는 대체 예술이랑 상업제품이랑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 관한 작품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슈퍼마켓 상자랑 똑같은 모습이어야만 했던 거고요. 어때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기가 막히게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단토한테 예술 작품이란 의미를 입은 물질 같은 겁니다. 작품이 말하려는 내용과 그 겉모습이 완전히 착 달라붙어서 뗄 수 없는 상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바로 그 형태가 아니면 안 될 때, 바로 그때 진짜 예술이 탄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조건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도대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을까요? 단토는요, 이 작품이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렸다고 봅니다. 정말로요. 생각해보세요. 워홀의 상자는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었잖아요. 예술이 도대체 뭔데? 바로 이 질문 자체를 던지는 예술이었어요. 말하자면 예술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철학적인 고민을 시작한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예술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이었죠. 그래서 단토는 예술의 역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처음에는 그냥 현실을 똑같이 베끼려고 애썼던 모방의 시대. 그 다음엔 인상주의니 입체주의니 하면서 우리 방식이 최고야 라고 외치던 이데올로기의 시대. 그리고 마침내 1964년 워홀의 브릴로 상자와 함께 모든 게 달라지는 포스트 역사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더 이상 예술은 이래야만 한다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토가 예술의 종말이라는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제 예술 다 끝났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의 정답을 향해 달려가던 경주로서의 예술 역사는 끝났다는 일종의 해방선언 같은 겁니다. 이제 예술은 뭐든 될 수 있는 진짜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나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단토의 이론이 과연 완벽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이론에도 여러 가지 날카로운 비판들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비평가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니, 그 예술계라는 거 그냥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들끼리만 아는 그런 폐쇄적인 클럽 아니야? 하는 비판이 있고요. 또, 의미를 체현한다는 말이 솔직히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움은 어디 갔는데? 예술에서 미적 즐거움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특히 조지 디키라는 다른 철학자의 제도론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요. 단토가 작품 자체에 담긴 의미와 맥락이 중요하다고 봤다면 디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아니 그냥 미술관 관장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저거 예술입니다 하고 딱 지정해주는 그 절차가 중요한 거지 라고 본 거예요. 한쪽은 의미에 다른 한쪽은 권위에 방점을 찍은 거죠.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이론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다음 미술관 가셨을 때 여러분의 관람 경험을 완전히 바꿔줄 그런 도구 말입니다. 단토의 이론은 그냥 책 속에 갇혀 있는 어려운 철학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현대 미술이라는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를 푸는 만능 열쇠고요. 작품을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미술관 가시면 이 세 가지 질문만 딱 기억하고 던져보세요. 첫째, 작품 옆에 붙은 설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어떤 시대적, 역사적 맥락 속에 있구나 하고 예술계를 찾아보는 겁니다. 둘째,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이야기지? 하고 그 속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근데 왜 하필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재료를 썼을까 하면서 작품의 형체가 그 의미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세 단계만 거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멍하니 그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아주 능동적인 감상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단토가 하고 싶었던 말도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요? 예술의 진짜 위대함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 준다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시야는 우리가 작품 너머에 보이지 않는 의미와 맥락을 읽어내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때 활짝 열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AI가 만든 예술. 과연 어떨까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단토가 말했던 그 의미를 체현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정교한 껍데기뿐인 모방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세요. 반세기도 더 지난 단토의 이론이 21세기인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나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